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민구원의 주식 사박자 이론에 대한 기본 구도와 매수 시점의 급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설명한 그 기본 구도에 의한 주가 그래프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기본 구도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말하자면 발견된다면은, 그런 그래프를 배팅을 해가지고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상승 확률이 70%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민구원의 주식 사박자 이론의 기본 구도에 상응하는 주식을 10개를 샀다 이러면은 7개는 상승하는 걸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프로가 도대체 10개의 주식을 말하자면 사면은 몇 개 정도 올라가느냐? 60%만 올라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프로라 이랍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로 잘하는 프로는 40%만 상승을 해도 말하자면 최고로 잘하는 프로가 된다 이랍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소리도 아니고, 저보다도 훨씬 선배들이 책을 써놨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말하자면 기록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구원의 주식 사박자 이론의 기본 구도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로 하고 그런 모양의 주가 그래프를 발견해가지고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70% 이상 상승 확률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민구원의 주가 사박자의 기본 이론을 완전히 터득을 해가지고 그런 그래프만 발견을 해가지고 배팅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는 패턴의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추세선을 제가 연결 쭉 시켜놓고 이래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느 걸 시점을 해가지고 추세선을 끊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생각이 좀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턴을 분류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쭉 형성이 되실 때 전 패턴의 바닥보다도 낮은 거래량이 나오면은 일단 전 패턴은 말하자면은 일단 끝이 나고 새로운 거래량 바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래량 바닥이 결국 새로운 패턴의 바닥이 되므로 새로운 패턴이 형성된다. 결국 새로운 패턴의 시작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패턴의 거래량보다도 높지만은도 사박자나 칠박자가 형성되면은 그 사박자나 칠박자의 바닥이 역시 새로운 패턴의 바닥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단단히 해주면은 아무리 복잡한 거래량 말하자면 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 패턴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단장 이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증권을 투자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주식이 오르려면은 반드시 세력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 세력이 그 주식에 개입을 해야 주식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내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주식은 오르지 않고 반드시 내립니다. 그거는 일반 개인들만 달라드는 주식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전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력의 생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력은 개혁적인 매집이 완료되면 주가를 올립니다. 이때 거래량 모양은 하향 거래량 추세선을 위로 이탈한 거래량 사박자나 칠박자, 기단식 사박자 등이 형성되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 사박자, 칠박자, 계단식 사박자에 대한 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양을 반드시 형성을 해야 그에 상응하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량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주가는 주가의 W자형이나 N자형으로 주가가 형성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개미들이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해서 많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주식을 사면은 세력은 그 주식을 계속 끌고 올라가질 않아요. 끌고 올라가질 않고 손을 일단 떼쁘든지 아니면 대량 물량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들어 빼든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기의 투자 기법이 있어도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걸 알려주면은 정말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따라붙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따라붙으면 양이 더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세력이 그걸 갖다 간파하고 그 주식을 끌어올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력은, 개미는 세력의 눈에 큰 존재로 부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력이 선택한 주식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편성해서 조금 먹고 얼른 빠져나와야 되지. 끝까지 세력 따라 먹으려고 하면 낭제 세력한테 얻어맞아요. 그때는 먹었던 것도 도로 다 내놓고 낭제는 번영거지 다 세력한테 바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세력이 한참 끌어올릴 때 빠져나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거래법의 모양을 공개적으로 추천하게 되면은 개미들이 너무나도 매수하게 되어서 말이죠. 세력을 손을 떼거나 감망하게 되므로 개미들만의 매수 열기로 반짝하다가 많은 경우가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설명이나 이런 데 들어나가 보면은 추천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추천해 주는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러냐? 공개적으로 추천하면은 개미들이 와 달라 들어가 산다 이 말씀입니다. 사면은 세력이 그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도 결국 끌어올리는 것을 중지를 하고 감망을 하든가 아니면 대량 물량을 말하자면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미들 일단 다 팔고 나가도록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덜컥 달라들어서 도무울기라고 달라들어 사면은 판판이 개인다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자면은 추천하는 종목도 내가 아는 이런 기술적 분석 기법에 의해서 틀림없이 거래량과 주가가 거래량 사박자요 주가 사박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오른다 그런 게 확실히 보장이 되실 때 그걸 사도 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민간의 주식 사박자 이론에 대한 기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런 그래프만 발견이 되었을 때 주식을 사야 말하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만의 투자 기법을 반드시 개발해가지고 나만의 노하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노하우에 의해서 투자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가의 매도 시점의 급소를 확인하는 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7월달입니다. 6월달부터 7월달 이 사이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자,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으로 이탈하는 주가 사박자가 처음 생겼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가 사박자죠. 자, 아까 한번 설명을 한 바 있죠. 자, 이것은 거래량이 어중찌근하게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 7박자도 아니고 말하자면 4박자 완성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유보하라고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유보를 하느냐? 자, 거래량 4박자에 대한 바닥 추세선을 끌려고 하면 이런 게 형성되는데 이 거래량보다는 이 거래량이 많기는 많은데 바닥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얘 상응하는 주가는 얘는 지금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은 결국 보통의 경우는
올라가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박자도 아니고 4박자도 아니고 어정쩡하다고 이리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이와 같이 올라가는 문제는 극히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게 올라간다 그러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올라가지 않은 확률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추세선을 바닥 추세선을 내가 이리 끊었냐 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4박자요. 이거는 4박자다 이거 7박자다 아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7박자죠. 이거보다는 낮고 바닥보다는 높으니까 또 연화를 보세요. 여기보다는 낮고 바닥보다는 높으니까 여기도 또 7박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것도 전보다는 낮고 바닥보다는 높으니까 7박자다. 여기까지는 7박자가 연속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7박자다. 7박자인데 연할 7박자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왜 완성이 됐느냐? 바닥 거래량 추세선을 위로 이탈한 거래량이 형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죠. 말하자면 주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상승하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내리느냐 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거래량 바닥 추세선을 이 떡 거래량 7박자를 해서 또 형성을 시키는데 거래량 7박자를 형성시킨 이 바닥 추세선을 거래량이 계속 상향 돌파를 했다가 이날 뚝 떨어져 하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인자는 주식이 다 그만 올라가고 이제 내릴 것이다 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바닥 추세선을 밑으로 이탈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우리는 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날 처음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 요날 못 팔았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바닥 추세선을 밑으로 이탈하는 그 시점이 주가의 매도 시점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그래프를 띄운 것입니다. 주가의 매도 시점의 급소를 예측하는 데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는 말하자면 분석 기법인데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선을 추월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일선 추월의 원칙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5일 매매선이 살짝 꼬부라졌죠. 상향을 했죠. 상향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주가는 7일 매매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20일 매매선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일 매매선이 상향을 했죠. 5일 매매선이 상향하면은 주가는 10일 매매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20일 매매선까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5일 매매선이 상향을 했다고 하는 거는 주가가 벌써 당일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20일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하는 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매매선이 상향함으로 해서 주가가 11일선을 일선 추월한다. 말하자면 5일선을 바로 행림선을 일선 추월한다는 뜻에서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일 매매선이 이게 11일 매매선인데요. 10일 매매선이 살 꼬바라져 올라가니까 그에 상하는 주가는 20일 매매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60일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11일 매매선이 상향을 하면 반드시 주가는 20일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60일까지 간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선 추월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선 추월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그 행림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그 위에 큰 행림선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좀 속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1선이 상향했죠. 여기 상향해서 살 꼬부라져 올라갔죠. 그럼 이 시점은 뭘 가리키느냐? 주가가 이 시점부터는 말하자면은 60일 MA선을 일선 추월해가지고 120일 MA선, 이게 120일 MA선입니다.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 하는 걸 여기서 벌써 보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MA선이 상향하니까 60일 MA선을 상향 돌파해서 60일까지 가니까 결국 일선 추월의 원칙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일 MA선에 이게 60일 MA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120일 MA선에 머리를 박고 내려왔는데 와 내려왔느냐. 결국 이 시점을 알 것 같으면은 미리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팔고 나오겠죠. 누구나 여기서 팔고 안 나오면 그거는 말하자면은 축구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60일, 120일 MA선이 상승 한계점이기 때문에 팔고 나와야 되겠다고는 하신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0일 MA선이 이게 큰 선인데 이 장기선을 갖다가 머리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빠져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영리한 사람은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밀어난 그런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더 올라갈 기라고. 그러나 주식이 빠져버리면은 내 자신도 원인도 모르게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일선이 와 상승 한계점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일 MA선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60일 MA선에 일선 추월해가지고 120일까지 갔는데 다음에는 60일 MA선이 상향을 해주면은 주가가 120일 MA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요 위에 240일 MA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60일 MA선이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120일 MA선이 상승 한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60일 MA선이 상향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120일 MA선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추월의 원칙론을 완전히 이해를 하는 분은 이 시점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팔고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이걸 갖다가 돌파하고 올라간다 하는 거는 이 주식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살짝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몰라도 더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추월의 원칙이라는 것이 상승 한계점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아주 기종한 기법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종합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종합지수의 그래프를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현실적인 주가 그래프를 갖다 분석하는 걸 매우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바닥이다 이러면 계속 바닥이 아니고 지하 1층, 2층, 지하 3층까지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한 번 분석을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 명예에 큰 손상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질러서 그런 바닥이다 꼭지다 하는 그런 걸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개발한 이 기법이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기 겸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발한 기법대로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일선 추월의 원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5일 MA선이 상향을 했죠. 그러면 주식이 어찌 됩니까? 10일 MA선은 일선 추월해가 20일까지는 가는 게 이날 벌써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날요. 이날 벌써 이 주식은 20일 MA선까지 간다 그러니 보장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17일 날 주가가 말이죠. 20일 MA선까지 올라와서 돌파를 살짝 했다가 내려왔어요. 이 위에 수염이 좀 생겼다 내려왔죠? 그러면 이 수염이 생겼다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이 주식은 20일 MA선까지는 일단 오늘이 말하자면 끝이다. 그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날짜가 좀 경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MA선을 뜯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주가의 이동 평균선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11일 MA선이 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11일 MA선이 하향하고 있지 상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20일 MA선을 상승 돌파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60일 MA선이 상향을 못해가지고 주가가 120일 MA선에서 말하자면 가치가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본 데는 이 주가가 더 상승을 내일 바로 곧바로 18일 날 곧바로 상승을 못하고 20일 MA선에서 일단 잠정적인 꼭지를 쳤다가 하루 이틀 하락 내지 행보로 했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자 거래량이 자 이게 거래량인데요.
자,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우리 한번 꺼봅시다. 자, 거래량이 여기서 하향 추세선을 끊는데 좀 어렵네요. 자, 거래량 하향 추세선 이를 끊는데, 자,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위로 이탈한 게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이 종합지수를 갖다가, 말하자면, 한번,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쭉 끄면서 이 거래량 하향 추세선을 위로 이탈한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그 MJN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설명 한 바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 거래량이 하향 추세선을 위로 이탈해가 주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주가에 말하자면 MA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20일 MA선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로 봐가지고는 우로 이제 하향 거래량 우로 이탈을 했으니까 계속 이 거래량이 우로만 이탈해가지고 이날보다도 더 높고 또 다음날보다도 더 높고 하면은 이것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18일날의 거래량은 10회 8구는 이 거래량보다도 낮은 거래량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과 통계에 의해서 결국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거래량 위에 하향 거래량 위에 말하자면 올라가는 돌파하는 거래량이 형성되어도 일단 누질러 줄 때는 행보 내지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다시 그 다음날 18일날 거래량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형성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말하자면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다음 이제 주가를 봐가지고는 자, 이날부터 10일 이내에서는 상향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선유봉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봅시다. 10일 이내에서는 선유봉은 도대체 어떤 게 선유봉이냐 하면은 하루 전날의 주가가 이날의 선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말하자면 17일 날에 10일 내에서는 선유봉입니다. 그럼 이 주가가 이날의 주가보다도 낮아야 결국 10일 내에서 상향을 하는데, 이 주가가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가보다 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 내에서 하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20일 내면서 뚝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 내일 한번 봅시다. 그 다음날, 이제 이 17일 날이니까 18일 날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8일 날은 이게 선유봉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선유봉이 또 돌아 올라가잖아요. 돌아 올라가면 더욱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다. 참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와가지고 이날 주가가 이마치 올라갔더니면 이 선유봉보다도 훨씬 높아가지고 10일 MA선이 상향을 하면은 주가가 60일 MA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래프 형태나 말하자면 거래량 형성 모양을 봐서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거래량 이거보다도 더 높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 하는 것은 계속 거래량이 증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계속 증가가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약간 잠정적으로 좀 줄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거래량이 줄어지면은 그에 상하는 주가는 상승보다도 하락이나 행보할 확률이 많다. 따라서 주가의 선유봉도 볼 때는 하락, 말하자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현 시가에서 주가가 행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한 이틀만 행보를 하면은, 이 시점이 선유봉이 되는 것입니다. 12일 선유봉이요. 그러면 이 시점은 이 주가가 행보를 한다고 하면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주가는 20일 MA선을 뜯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2, 3일은, 앞으로 그러니까, 17일부터 18, 19일까지는 관망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주 월요일까지는 관망을 해야 이게 60일까지 올라갈 것이다, 안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랫동안 시청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요 다음 날은
에리어트 파동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리어트 파동론이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많은 결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이것을 믿고 투자했다가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리어트 파동론을 제가 보완하고 극복한 그런 이론을 개발하기 때문에 요 다음 날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좋은 투자 기법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투박사 박경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너무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 감기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지만 또 가장 위험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타이틀은 상한가 세력의 심리를 알자. 상한가 세력의 심리를 알자. 6가지 파트로 나눠서 6가지로 분리해서 세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한가는 일단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상한가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 대기 매수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상한가는 물량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시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번째, 흔들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흔들기를 한다 그러죠. 상한가에서 흔들기를 하는 세력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배포 있는 세력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만약 흔들기가 있다 해도 그것은 대기 물량을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흔들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력들이 가장 부담 없이 차트를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점상한가이다. 여섯 번째, 요거 6 타이틀로 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상한가는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상한가는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제가 좀 삼천포로 빠져서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많은 매매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해봤습니다. 눌림목 매매, 외국인 따라하기, 정고점 돌파 매매, 단기 낙폭 과대주, 하한가 따라잡기, 재료주 매매, 많은 매매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더라?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했을 때 수익률이 나더라. 그리고 저는 이 상한가 왜 좋아하냐면은 상한가는 강력한 세력 개입주라고 판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매매를 할 때는 재료주나 눌림목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전일 거래량과 봉으로 해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도 오늘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출렁거리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옛날 매매할 때 그런 것들을 전일 잡고 당일 잡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매매 스타일상 그런 것을 못 기다리겠더라. 따라서 상한가 매매를 했더니 상한가는 강력한 세력 개입주, 세력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더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세력이 개입되어야 된다. 따라서 저는 상한가 매매가 상당히 저한테는 맞다. 여러분들한테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매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상한가 매매만을 고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 너무나 어렵다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자기와 궁합이 맞는 매매 기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한가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1선 눌림목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여러분과 궁합이 맞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한가라고 해도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상한가는 세력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왜? 상한가는 코스닥 12%, 거래소 15%, 가격 제한폭까지 누가 개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다고 그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상한가는 세력이 만들어서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날 갭상승시켜 자기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대기 매수세를 유발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상한가는 강력한 세력 개입주의고 상한가를 다루는 이유는 갭상승 폭을 먹기 위해서 갭상승을 이용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상한가는 왜 만들까? 상한가는 바로 대기 매수세를 유발하기 위함이죠. 대기 매수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기 매수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왜냐? 세력들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물량을 확보했어요. 아니면 오늘 단타 세력들이 오늘 물량을 하루,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오늘 물량을 하루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까지 좋아요. 장까지 좋고, 장도 굉장히 지수도 좋고, 그래서 오늘 그 종목, 요거 한 7%까지만 해서 털으려고 했는데, 탄력이 잘 받네? 상한가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날 갭상승을 유도해서, 갭상승을 위해서 갭 차이만큼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상한가를 왜 얘네들이 만들까? 그날 물량을 털 수 있는데 만약에 대기 매수세가 없어요. 따라오는 물량이 있어야죠. 자기네가 만약에 당일 30만 주, 최근 5일 동안 30만 주 물량을 잡았다고 해본다면은 만약에 따라오는 물량이 그 정도에 못 미친다면은 세력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상한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물량이 안 따라올 때. 제가 지금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 매수를 유발하기 위함이니까 일단 물량이 따라오지 않을 때 억지로 상한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은 상한가로 집중이 되게 되죠. 개인분들 특히나 상한가 좋아하시니까 야 오늘 뭐가 상한가 쳤대더라 하면서 상한가 종목들을 검색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살펴보게 되고 개인분들은 얘가 아침에 높게 떠서 시작할 것 같아. 무조건 엔터키 치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상한가 세력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상한가 세력들은 얼마냐면요. 여러 개인분들 저 상한가 갑니다.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상한가는 다음날 단기 이익 실현, 갭상승을 위해 단기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지 그걸 보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따라 들어가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간략히 알아봤고요.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는 물량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시세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시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한가들이 여러분들은 아주 큰 세력, 내가 한 20억 갖고 있어, 30억 갖고 있어, 50억 갖고 있어, 이런 큰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상한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전에 2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는 자기 대기 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기 매수를 유발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상한가를 만드는 것은 얘가 세력이 이미 물량 부담, 가격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얼른 자기 물량을 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얘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5일선이고요.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잡으면 또 내일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출발해서 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절대 그렇진 않죠. 세력들은 빨리 물량을 털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물량 잡은 걸 털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겨우 잡았는데 얼른 다음날 갭상승, 아침부터 허매수를 강력히 받쳐서 갭상승 유도 다음에 얘를
갭상승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빨아 올리는 것보다는 갭상승시켜서 물량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거래는 어떻겠습니까? 이날보다는 터지겠죠. 물량을 털었으니까. 터는데도 왜 이렇게 거래가 터지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물량입니다. 얘 높게 갭상승했어. 이게 점상이었다고 봅시다. 점상이었으면은 얘를 점상 지키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지어보고, 자, 점상을 기록했어요. 살짝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한가 물량을 잡기 위해서 흔든다고 보시죠? 흔든다고? 절대 아니죠. 물량을 털기 위한 겁니다. 거의 테스트하는 세력들은 없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자기가 테스트하진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런 세력을 제외하고는 물량 테스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한가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와, 이거 기세 좋은 놈인데, 시세 좋은 놈인데 무너졌네. 바로 그냥, 다시 그냥, 상한가 또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계속 무너져도 사고, 시가, 종가, 아침 시가가 점상이죠. 전일 종가까지 무너지는데 계속 사들어서 거래량은 터지게 됩니다. 이 거래량 딱 제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아유, 오늘도 많은 개인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세 번째, 상한가는 물량을 털기 위한 마지막 시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 다음날 갭상승 5%든 7%든 점상이든 웬만해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 제가 지금 세 번째 설명을 하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죠.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흔들기를 하는 배포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흔들기를 하는 배포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 배포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상한가를 그날 점상을 기록했어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상한가였어요. 점상 첫 상한가. 점상 첫 상한가는 조금 예를 들기 좀 그렇고, 만약에 점상 5%대 출발해서 찌근찌근 해가더니 상한가에 딱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중간에 많이 무너지다가 오후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흔들리는 타이밍, 요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분들은 이게 대부분 상한가 세력들이 물량을 흔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절대 아니죠. 세력들은 물량을 잡고 있고, 그것을 털기 위해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절대 물량 테스트할 배포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금감원 조사가 얼마나 심한데, 상한가를 마구 만들고, 점상한가 보내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얘네도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되고, 세력들도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되고, 상한가는 단타 세력들이 상한가를 많이 만들죠. 정말 자금력이 많은 세력들은 이렇게 점상한가를 보낼 수 있어도 안 보낼 수 있어요. 안 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한가는 단타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얼른 이걸 봤으면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총 거래량 30만 주라고, 총 거래량 50만 주를 보겠습니다. 총 거래량 50만 주. 총 거래량 50만 주 중에 대신증권을 사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증권사를 사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 창구들의 단타 세력들이 있겠죠. 단타 세력들은 특별히 의미할 건 없고요. 한 5억 정도, 10억 정도, 몇 억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가격대하고 주가가 2,000원이다. 가격대와 거래량 50만 주, 이런 걸로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특별한 증권사라고 해서, 세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떻게 뚜렷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단타 세력들 어느 정도 하나의 주가, 하나의 개인 종목을 당일 3% 이상, 4% 이상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단타 세력들이 많이 상한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상한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차트가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5%대 시작해서 찍을 주가를 조금씩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아침에 딱 시작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럼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겠죠. 단타 세력들 이거 단기 이익 실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수도 좋아버리니까 대기 매수가 계속 받쳐줍니다. 다른 단타 세력들도 계속 개입을 해서 요게 상한가를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상한가 잔량에 10만 주 있던 물량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세력이 딱 먹어버렸어요. 다른 세력이 10만 주 물량을 요 상한가 만들고 내가 다음날 갭상승 유도해서 털어먹어야겠다. 갭상승을 유도해야겠다. 다른 세력이. 자, 뭐 증권사, 특정 증권사를 예를 드는 것보다 뭐 A 증권사 창구를 사용하는 세력, 그리고 B 증권사를 사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증권사를 사용하는 세력이 얘를 단기 이익 실현하려고 10%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털려고 하는데 지수도 좋고 대기 매수를 받쳐줍니다. 그러면 털어야 될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차, B라는 세력이 위에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밖에 없네? 얼추 이거 내가 한번 먹고 다음날 갭상승 유도해서 물량을 좀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죠. A라는 세력은 우와, B라는 세력이 들어왔네. 너무 좋죠? 그럼 얘는 지수를 봅니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도 좋고 대기 매수에 계속 받쳐주고 개인분들 계속 달라붙고 상한가 잔량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A라는 세력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겠죠? 오늘 팔라 그래도 내일 팔지. 내일 B라는 세력과 같이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B라는 세력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지수가 시작해서 하루 종일 찌글 빠지고 있어요. 자, A라는 세력이 5%에서 7%, 8%대까지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물량 부담을 엄청나게 계속 받아요. 엄청나게. 왜? 지수가 빠지니까 계속 대기 매도세, 기다리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가 되겠죠. 꾸준히. 그럼 A라는 세력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거 3%만 보고 이익 실현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1%만 이익 실현하고 털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다가 지수가 안 좋고 해서 10%대에서 털려고 하는데 B라는 세력은 생각 잘못했어요. 요거 10%대는데 2%만 내가 올려서 다음날 갭상승을 유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자. 그럼 이 B 세력은 바보란 얘기죠. 바보. 왜? A라는 세력은 10%대에서 털려고 이제 장도 안 좋고 그냥 털고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털려고 하는데 B라는 세력은 상한가를 만들어서 상한가 잔량까지 쌓아줬어요. 그러면은 A라는 상한가까지 B 세력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세력은 10%대에 팔고 상한가에 팔지 뭐. 상한가의 물량을 탁 던진다는 얘기죠. 그럼 B라는 세력은 자금력이 없는 한 만약 10억을 가진 세력인데 7억을 써서 이 상한가 잔량을 다 먹고 잔량을 쌓았다고 보십시오. 근데 A라는 세력이 확 상한가의 물량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럼 B라는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3억밖에 안 남았는데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은 그 상태에서 3억 원을 과감하게 다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력들은 지수가 돌아서 주기만을 눈치를 보는 세력들도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5번째는 흔들기 있는 네 번째에서 흔들기를 하는 배포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흔들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대기 매수세를 체크하기 위함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점상한가 있죠. 점상한가, 상한가가 막 몇 방씩 막 치고 정말 강한 시세를 주는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한 종목이에요. 자, 흔들기를 한다면, 만약 흔들기를 한다면 그것은 물량 체크이다. 물량을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물량 대기 매수세죠. 요즘 작전 세력도 금감원의 조사도 심하고 작전 세력도 참 많은데, 그래서 점상한가를 막 안 보내죠. 강력한 정말 회사에 내포되어 있는 재료가 없는 한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듭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가가 점상한가로 갑니다. 점상한가로 이렇게 올선을 살려서 점상한가로 막 가요. 막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점상한가 가는 중에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매집 구간입니다. 여기는 매집 구간. 세력들이 점상한가로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량을. 그 회사의 유동 주식수가 지금 현재 100만 주이다. 그럼 한 50%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상황 봐가면서 잡고 털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매집 구간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점상한가를 보냈어요. 이걸 이제 점상한가를 한 7방 보냈다고 봅시다. 7번. 방송용어로 쓰겠습니다. 7번 쳤다고 봅시다. 7번을 쳤는데 어느 정도 대기 매수가 따라오는지 몰라요. 당일 상한가 잔량, 이때 네 번째 상한가 날 만약에 상한가 잔량이 100만 주 쌓였다고 봅시다. 여기서 자기가 맞춘 게 90만 주예요. 10만 주는 개인들 물량밖에 안 돼.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해요. 그런 예를 할 수 없이 더 상한가를 보내야죠. 왜? 대기 매수, 자기 물량 90만 주, 100만 주 중에서 90만 주고 10만 주는 개인 매수니까. 자기가 실제로 맞추는 90만 주고 개인 매수 1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거 안 쫓아오네. 왜 이러지? 더 맞추죠. 더 상한가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 7번째 되는 날 물량 체크를 합니다. 물량 체크를 하기 위해서 대기 매수죠. 자기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물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상한가를 따 시작했습니다. 물량 체크를 하려고 살짝 물량을 자기가 잔량을 싹 취소해버리고 물량을 탁 털었습니다. 만약 대기 매수가 풍부하다면은 굉장히 짧겠죠.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은 일본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요 꼬리는 굉장히 짧다. 대기 매수세가 많을수록 굉장히 짧다. 꼴추 해서 바로 상한가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은 이거 아직 생각보다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하면서 몇 번의 시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량을 털어봤어요. 근데 대기 매수가 안 와요. 대기 매수가 안 붙어. 그러면은 세력들은 긴장을 하게 되죠. 털었는데 터는 대로 족족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면 있는 돈 다, 저 장롱에 묻어둔 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끌어들여서 다시 자기가 물량들을 다 먹어서 상한가를 올립니다. 7번 다음에 다시 쓰겠습니다. 이 부분. 점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물량 체크하려고 딱 털었는데 대기 매수가 안 올라와서 다시 빨아 올렸어요. 이러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양봉. 이것은 상투 조짐이죠. 상투 조짐. 식사시담하고 상한가, 이런 점상한가 무너지면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상투의 조짐입니다. 상투의 조짐. 이런 모습은 바로 세력이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기 매수 체크하기 위해서 유도한 것이다.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6번째, 세력들이 가져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점상한가예요. 점상한가 여러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50억만 있으면 만약에 내가 돈밖에 없다. 나는 재산이 정말 돈밖에 없다.
세력들이 돈밖에 없다. 점상가를 보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쉬워요. 하지만 점상가를 보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들키기 쉽죠. 그러니까 점상가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점상가는 정말 강력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주식이 점상가를 간다면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이런 것들은 계속 단타 세력들이 점상가를, 상가를 시세를 내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단타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가도 재료를, 강력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 상한가 세력의 심리를 알자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좀 너무나 좀 어수선하고 좀 체계가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주식 투자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뭐 재테크나 해볼까, 용돈이나 벌어볼까, 직장 다니시면서 요거에서 조금씩 하루에 5만원씩, 10만원씩, 한 달에 한 100만원씩, 200만원씩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 살을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밤새워 노력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따라오십니까? 절대 주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큰일 난다는 것. 그리고 주식 투자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